이 차트는 2025년 3월 물 차트입니다. 3월 13일 오늘 목요일 옵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그러니까 이 차트가 없어지기 전에 미리 찍어 놓습니다. 여기서 파동이 끝이 난 건지 나지 않은 건지 상당히 애매한데, 끝이 났다고 보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네 번째 파동이 올라가는 중이었는데 이 저점을 깨는 바람에 여기서 바로 빠지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 많이 빠지면은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가는 방향으로 더 가버리지, 이렇게 되돌리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는 이런 예가 없었거든요. 최근 한 5년 10년 사이는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양방으로 크게 당했습니다. 이런 일도 일어날 수는 있는데 몇 년 동안 근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런 차트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심하게 당해버렸네요. 그리고 여기서 올랐다가 또 바로 빠질 줄 알았는데 어제 강한 장대 양봉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동을 매긴다면은, 원래 종가 기준을 매기죠. 종가 기준 매기면 이렇게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사파가 통상적으로 A, B, C가 되지요. 이렇게 됩니다. 장중에 345 정도 올라오지 않을까 봤는데 348.80까지 올라오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끝이 났구나, 이제 하방이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 될지 안 될지는 잘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할까? 대략 한 이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저점을 깰 것인가 깨지 않을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단박에 깨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저점을 깨고 통상적으로는 요 1파 크기 정도 내려온다면은 요 저점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요 정도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꼬리까지 본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끝이 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새로 강하게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아직 하락 마무리 파동이 남아 있거든요. 그까지 마무리를 끝내고 나서 반등이 들어오고 재차 하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좀 희한하게도 희한하다기보다는 윤석열하고 나하고 전생에 원수를 졌는지, 이 윤석열 때문에 내가 참 피해를 크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의 아작이 났는데, 저때도 계엄령 때문에 아작이 한번 났고, 잡히 들어가니 안 잡히 들어가니 하면서 여러 번 아작이 났고, 이 풀려나면서 또 아작이 났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되냐 안 되냐 둘 중에 하나인데, 본인은 탄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풀려는 났는데 탄핵이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어찌 될 거냐? 되면은 만약에 탄핵이 됐을 때 주가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탄핵이 되지 않았을 때 주가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현재 선고일이 얼마 안 남았지요. 얼마 안 남아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뭐 3월 14일 날 선고를 하려다가 조금 딜레이 된다 하고 JTBC에서 기사가 오늘 몇 시간 전에 나온 걸 갖다가 몇 시간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 그 누구냐 그보다 좀 급이 낮은 고위공직자 탄핵에 대해서 뭐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사활을 걸고 생존을 걸고 윤석열을 탄핵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뭐 헌재를 비롯해 가지고 선관위 뭐 거의 우리나라 뭐 중요한 직책을 갖다가 뭐 그쪽 계통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요번에 1, 2, 3 사태 이후로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글쎄요 어찌 될런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탄핵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탄핵이 될 것 같다고 또 예측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몇 년을 두고 보니까 몇 년을 관찰을 하니까 하도 잘 맞춰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세월 지나고 보면은 맞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그 잘 맞추는 사람이 탄핵이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길래 탄핵이 되면은 미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많이 틀어질 건데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경제가 진짜 만만치 않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탄핵이 만약에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권력이 들어오면은 윤석열이 그쪽 세력을 가만히 안 놔두겠죠.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 되겠죠. 치킨 게임. 둘 중에 한쪽은 죽어야 되는데 윤석열은 워낙 힘이 없고 세력도 없고 거의 뭐 믿을 만한 거는 자기가 평생 몸담아온 조직밖에 없으니까 뭐 그 조직이 뭐 아무리 힘이 세다 해봐야 우리나라 전체 권력의 뭐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거의 뭐 힘이 없다는 거 우리가 직접 봤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미국이 우방이라고 도와줄까? 트럼프가 도와줬을 때 무슨 실익이 있을까? 트럼프가 날라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지금 윤석열이 미국 가지를 못하잖아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한국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윤석열을 만나서 뭔가 협상을 해가지고 이익을 얻고 간다. 이것도 뭐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가 제왕적 대통령제니 뭐니 했었는데 뭐 지금 보니까 제왕적 원제 같네요. 제왕적 입법 뭐 정치를 의원들이 입법부에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입법부가 뭐 사법부로 행정부 뭐 할 것 없이 모조리 상권 분립이 아니고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탄핵이 될 가능성도 뭐 반반이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풀어줬냐? 뭐 풀어준 거하고 탄핵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뭐 박근혜도 탄핵당할 때 뭐 구속된 상태에서 탄핵당한 거 아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뭐 이 사태를 알고 있는데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정치인들이 뭐
예전처럼 뭐 이 국가 질서를 바로잡을 뭐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경찰이 제대로 된 경찰인 것도 아니고 하여튼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데 국민의 손으로 뽑은 윤석열이 탄핵될 가능성이 어, 내가 볼 때는 1%라도 더 많다. 탄핵 안 될 가능성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저점을 뚫고 내려갈 때 이 전저점을 뚫고 내려가고 이 전저점을 뚫고 내려가고 할 때 내가 지금까지 5분할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야 5분할도 불안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하게 내려가면 5분할로 수익을 많이 볼 수는 있는데 만약에 가는 방향으로 들어가버리면은 뭐 종합지수는 뭐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일반적인 종목들은 5분할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이 빠질 때도 이 저점을 깼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사면은 올라왔거든요. 5번까지 안 사고 수익을 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5분할을 하면은 뭐 충분히 될 거는 같은데 그래도 그것마저도 불안한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입니다. 나는 지금 오를 만큼 올랐고 떨어지는데 이제 월물이 바뀌어 가지고 이거는 지금 3월물입니다. 월물이 바뀌어서 이제 3월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월물을 지금 상인 거고 6월물을 보게 되면은 형태가 완전히 좀 다르죠. 6월물은 이게 6월물입니다. 6월 맞나? 6월물 6월물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하락을 하면서 브릿밴드 하단까지 왔고 반등을 해가지고 중단에 한번 부딪혔고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어디까지? 요 저점을 도전하는 정도까지 요 어디 몇 점 되지 않을까. 나는 325에서 한 320 사이쯤 되지 않을까. 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뭐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뭐 또 올라갈지 내려갈지. 지금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워낙 액티비티하게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어가지고 바로 잡는 건 좋은데 저항도 만만치 않지요. 그리고 이 협상 그러니까 기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협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뻥도 잘 치고 뭐 구라도 잘 치고 본심을 숨기는 나떼마요 얘기도 잘 하고 그리고 끝내는 자기가 얻을 거를 얻어내는 뭐 그런 협상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떨까? 글쎄요. 뭐 우리나라에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덕이 될 게 있으려나? 우리나라에 뭐 조선과 반도체 뭐 이런 것을 어떻게 협조를 하려고 하는데 여의치 않으면은 뭐 차선의 방책들은 많이 있죠. 그래서 굳이 뭐 대한민국에 뭐 목을 맬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말들이 수긍이 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의 뭐 8, 90% 이상이 10중 8구가 친중이고 반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국민들은 뭐 그 반대인데 정치인들은 대부분 친중인 것 같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은 친중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박근혜까지만 해도 상당한 친중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전승절에 천안문이 올라가 가지고 우리 우방국으로서는 유일하게 행정부의 수반이 이 천안문이 올라갔지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우리 6.25 때 참전한 국가들이 대단히 화가 나게 만들었죠. 뭐 그래서 그런지 뭐 탄핵을 반대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추운데 나와가지고 뭐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다른 우방에서 뭐 전혀 도움을 안 줬지요. 뭐 윤석열은 뭐 말로는 립서비스는 좀 하는데 뭐 실질적인 도움은 뭐 줄 수 있나? 뭐 주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탄핵될 가능성도 꽤나 있어 보인다. 탄핵이 안 되고 트럼프하고 발맞춰서 가면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크게 성장할 기회가 되는데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 친중 세력이 정권을 잡는다 이러면은 뭐 지금 정권이 허수아비는 해도 뭐 그래도 권력을 쥐고 있는 거니까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권력을 쥐고 있는 거니까 친중 세력이 잡으면은 조선 반도체 뭐 항공모함 우리나라에 만들라고 맡기겠습니까? 절대 안 맡기죠.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간주를 했는데 중국 공산당을 중공을 적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러시아와 북한과 손잡아서라도 중공을 그냥 안 둘 그런 태세인 것 같은데 참 걱정이 됩니다. 이 우리나라 정치를 뭐 시골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 정치 때문에 많이 애를 먹었고 외국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를 몰랐고 우리나라에 또 신경 쓰다 보니까 외국 돌아가는 거를 모르겠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차트로 본다면은 일단은 AI가 또 있기 들어가지고 이상한 차트를 만들어내는데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는 게 맞다. 그래서 하나의 파동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반등이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빠지지 않겠나 아래로 이런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켜보면은 여기서 어떤 형태를 보일지 여기서 좀 머물다가 빠질지 뭐 바로 빠질지 뭐 빠질 만한 일이 생길지 그거는 좀 두고 볼만 한 거죠. 트럼프가 얘기한 그러니까 트럼프가 많은 나라의 정상들을 만나면서 뭐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 좀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는 S&P 500 뭐 이런 것들이 한 10%좀 빠졌는데 지금 빠진 것보다 2배 이상 더 빠져야 된다. 이런 2배 이상 더 빠지더라도 뭐 대세를 위해서 개의치 않겠다. 이런 마인드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빠지면은 우리나라가 올라가려나? 갈 수 있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리 뭐 디커플링 돼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 차트 한번 볼까요? 이게 해외 차트가 이거는 해외 주식 차트고 해외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은 뭐 해외 종목 차트를 보니까 뭐 다우 30개는 거의가 하방을 가리키고 있고 지금
다우를 보게 되면 다우도 꽤나 내려가고 있지요. 꼭대기 치고 요거를 갖다가 조금 더 개수를 많이 해가지고 300개로 만들면은 오르기는 참 많이 올랐습니다. 다우가. 다우도 그렇고 뭐 다 많이 올란 것 같은데 많이 올란 것 같은데 뭐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올란 거는 같은데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많이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데 뭐 바닥 신호 뭐 그런 거는 안 옵니다. 지금 침체 국면 뭐 CCI 상으로 볼 때 침체 국면에 들어 있는데 얼마나 더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 뭐 내가 자주 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안 나오고 니케이도 조금 빠지기 시작을 했고 요거는 엔캐리 때 때문에 빠졌는데 아직 엔캐리도 뭐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동경지수는 그나마 좀 덜 빠졌는데 그래도 이 볼린밴드 하단을 깨고 내려와서 반등이 들어왔지만은 이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가지 않을까 조만간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항생도 많이 올랐는데 이제 꼭대기 치고 볼린밴드 중단을 뭐 여기서 한 번도 깬 적이 없는데 오늘 장중에 깼다가 올라갔지요. 뭐 상해 같은 경우도 뭐 그리 많이 오르지는 못했는데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뭐 S&P 500 지금 보면은 우리 장중에는 많이 빠졌다가 S&P 500하고 나스닥이 많이 빠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 5일선을 갖다가 뚫고 위로 올라가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아직도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아 하는 생각을 뭐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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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고 앞전에 떨어졌을 때 매수 기회다 해가지고 올라온 거는 익절을 하셨겠죠 다들. 뭐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 오늘 목요일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일 반등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어제와 비슷한 정도의 주가 지수가 있다면은 머물러 있다면은 웬만하면은 수익 난 거는 다 팔아버리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나는 합니다. 오늘도 나는 현금을 다 사용했고 미수로 조금 들어갔다가 들어간 거에 절반은 털어냈습니다. 세 종목을 들어갔는데 두 종목은 털어냈고 들어간 거는 털어냈고 한 종목은 너무 빠져가지고 못 털었는데 내일 반등이 들어오면은 털 생각입니다. 월요일 날 다음 주 어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막연히 불안하기도 한데 하여튼 뭔가 어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이럴 때는 사실 지켜보는 게 최고고 전저점을 뚫으면은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들어가겠다 마음 먹으면은 그 금액을 가지고 분할 매수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권하는 게 5분할법 비안을 얘기를 하지요. 내가 현금화 시킨 게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런데 요번 전저점을 뚫으면은 내가 한 30%를 들어가겠다. 그럼 30% 가지고 5분할을 하는 거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70% 3분의 2가 있기 때문에 물리더라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망하지 않을 종목, 좋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들어가면은 올라오거든요. 올라옵니다. 그리고 반등이 들어와서 익절할 기회를 줍니다. 빠지더라도. 그래서 분할 매수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선물 만기가 됨으로써 선물 차트가 또 사라지기 때문에, 사라지면은 아쉬움이 많아서 미리 영상을 하나 찍어 놓습니다. 차트를 확인용으로. 뭐 다른 의미는 없고, 뭐 오늘 뭐 내용이 도움이 뭐 되었으면 좋겠는데, 뭐 도움이 안 되면 할 수 없고, 어쨌거나 그 하락할지도 모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랐다가 빠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지금 바로 빼더라도 뭐 할 말은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 조직생활 해보신 분 다 아시죠? 발령을 받고 나서 전임자의 빚덩어리 문제점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오래 주지 않는다. 뭐 한두 달 정도밖에 안 준다. 보통 한 달 안에 끝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뭐 몇 달 지나면은 정상화 해야 되고, 한 6개월 1년 지나면은 모든 게 후임자의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정권도 마찬가지로, 미국 정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이 싸지러 놓은 게 워낙 많아가지고 다시 정상화시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긴 한데, 그래도 풀어놓은 돈들이 워낙 많고 그 채권들이 돌아오면은 감당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 돌아오는 채권이 7조 달러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뭐 국채, 단기채, 장기채 발행을 하는데, 장기채가 보통 한 뭐 30년물 뭐 이런 거인 것 같고, 단기는 뭐 20년, 1년물이나 뭐 이런, 뭐 잘 모르겠습니다. 1년물이 3년물인지, 뭐 내가 이쪽 전공을 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는데, 이 국채 발행을 내가 돌아오는 게 한 전체 발행 금액의 20%쯤 되는데, 그게 한 7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7조 달러. 그러면 약 뭐 경으로 봐야 되죠. 1경. 우리나라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쨌거나. 그 돈을 갖다가 매가 넣기 위해서 채권을 재발행을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 코로나 때 발행했던 것들의 금리가 거의 1%대면은 지금은 그 금리보다 한 서너 배 높지요. 그러면 이자가 서너 배가 더 나갑니다. 그거 감당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이민 그린카드 없애고 뭐 골드카드인가 뭔가로 바꿔가지고 뭐 투자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성공하면은 그나마 다행이고, 성공 못하면은 아마 올해 미국장이 아작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미국장이 아작나는데 우리나라만 잘 나갈 가능성은 별로 없지요. 미국장이 아작나는데 게다가 뭐 중국 영향권 밑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간주했는데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 깨지고 이러면은 거의 우리나라는 뭐 예전 6.25 때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60년대, 70년대, 60년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 60년대 보릿고개, 나이 드신 분은 아는데 나이 안 드신 분들은 잘 모르죠. 하루 3끼 먹는 집이 10집 중에 한 집 채 안 됐다는 거, 한두 집도 채 안 됐다는 거.
뭐 내 살던 동네는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마 보릿고기였나 봅니다. 배고픈 시절이었죠. 산으로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따먹고 캐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그게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그래 그였던 거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뭐 장이 굉장히 하수상하니까 뭐 여러분들 뭐 조심하시기 바라고 미국 주식들 갖다가 뭐 쭉 보니까 지금 보는 건 애플주고 그 다음 이거는 테슬라, 엔비디아, 뭐 알파벳 A, B, C 하는 거 애플이고 뭐 시총 큰 것들 마이크로소프트 뭐 전부 다 고점 대비 쭉쭉쭉 빠지고 있고 앞으로 더 빠질지도 모르겠다는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반등은 중간에 들어오겠지만은 아마존도 그렇고 반등은 들어오겠지만은 반등 들어오더라도 재차 뭐 21선이나 어디 저항받고 재차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 드니까 굉장히 이제 불안한 거죠. 이 하락장에서 급락할 때 또 돈 버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박사님 영상 찍을 때 잘 보셨지요? 그 급락할 때 급락할 때 돈 벌던 거 바이러스 사태로 급락할 때 돈 많이 벌었습니다. 박사님. 그 기법들 그때 다 소개했으니까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이번에 급락하면은 뭐 그런 기법으로 이격가디 기법이죠. 뭐 박사님이 제일 좋아하던 코테카다카시 뭐 그 이격가디 기법인데 어쨌거나 자기만의 기법을 가지고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